대한민국 반도체 지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첨단 산업 투자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심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방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호남과 충청 등의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수백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단순한 공장 하나가 아닙니다. 지역의 일자리와 인구, 대학과 산업 생태계, 지방세와 부동산 시장까지 바꿀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는 정치적 구호만으로 지을 수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양의 물도 필요합니다. 수천 명의 전문 인력도 있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 물류망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기업에 정치적 투자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반도체 지역 투자는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지역 경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기업과 인재가 몰립니다. 일자리가 몰립니다. 대학과 병원이 몰립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납니다. 지방의 소비가 줄어듭니다. 자영업이 어려워집니다. 지방세 수입도 줄어듭니다. 지역의 교육과 의료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사람이 떠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보조금만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역에 실제로 돈을 벌어오는 산업 기반이 필요합니다. 고임금 일자리를 만드는 대기업 투자가 필요합니다.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산업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전략산업 다극화입니다. 수도권의 산업을 무너뜨리고 지방으로 모두 옮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도권의 기존 경쟁력은 유지하되 지방에도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이전보다 추가 투자에 가깝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클러스터를 취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아니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용인은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용인 이전로는 이미 진행 중인 계획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토지 보상과 기반 시설에 들어간 비용, 기업의 기존 투자 계획, 협력업체의 준비까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추가 투자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현재 두 번째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올까요? 반도체 생산은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전공정은 웨이퍼 위에 회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공장이나 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첨단 장비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투자비도 매우 큽니다. 후공정은 만들어진 반도체를 자르고 연결하고 포장하고 성능을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패키징과 테스트가 대표적인 후공정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에는 후공정의 중요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러 개의 반도체를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성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지방 투자가 후공정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전공정보다 투자 부담이 낮고 지역에 단계적으로 생태계를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서는 후공정뿐 아니라 전공정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클러스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권의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투자액이 수백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업별 최종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한 상태는 아닙니다. 어느 기업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지, 메모리 반도체인지, 파운드리인지, 첨단 패키징인지, 공장은 몇 개인지, 착공과 가동은 언제인지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백조 원이라는 숫자만 앞세우면 국민의 기대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는 계획 발표와 실제 집행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집행되는 투자와 당장 내년에 들어오는 투자는 경제적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정부 발표에서는 총액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5년 안에 집행할 금액, 10년 뒤 집행할 금액, 공장 건설비, 장비 구입비,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비를 구분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반도체 지역 투자를 서두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수도권 과밀입니다. 수도권에는 이미 사람과 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만들 땅도 부족합니다. 토지 가격도 높습니다. 교통 혼잡과 주거비 부담도 큽니다. 기업이 대규모 공장을 지으면 직원들이 살 주택과 학교, 병원과 교통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수도권의 산업이 계속 추가되면 기업의 비용과 사회적 비용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력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많이 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가 한순간도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전압과 주파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잠깐의 전력 장애만 발생해도 생산 중인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막대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필요한 전력의 상당 부분은 지방의 발전소에서 생산합니다. 그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의 반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 가까이에 산업시설을 두면 송전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반도체 공장을 바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까지 연결되는 전력망이 필요합니다. 예비 전력망도 필요합니다. 정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2중 3중의 공급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지방 투자와 관련해 전력과 인력, 용수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고 계속 지적해왔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용수 문제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극도로 깨끗한 초순수가 필요합니다. 공정에서 사용한 물을 정화하고 다시 활용하는 시설도 필요합니다. 물이 풍부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수시설과 정수시설, 관로와 폐수 처리시설까지 모두 만들어야 합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에 피해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물을 줄여 대기업 공장에 공급한다는 논란이 생기면 사업은 처음부터 갈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장 부지를 발표하기 전에 수원과 공급량, 재이용 비율, 폐수 처리 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역 일자리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면 직접 고용이 발생합니다. 생산직과 기술직, 연구개발과 시설관리, 보안과 물류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생깁니다. 협력업체가 함께 들어오면 고용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지역에 거주하면 식당과 상가, 주택과 교육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자체 세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만 지어놓고 직원은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협력업체도 외부에서만 들어온다면 지역에 남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큰 공장 하나만 외딴 곳에 들어서는 이른바 공장 섬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투자의 진짜 성공은 공장 건물의 크기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민이 얼마나 취업했는지, 대학과 얼마나 협력했는지, 지역 중소기업이 공급망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산업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반도체 생산시설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몰려 있으면 위험도 집중됩니다.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같은 안보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생산 거점을 여러 지역에 분산하면 한 지역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도 다극화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에는 비용도 따릅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이 모여 있을수록 효율이 높아집니다. 장비회사와 소재회사, 연구기관과 대학, 숙련된 엔지니어가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생산 거점을 지나치게 흩어놓으면 물류비와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지역마다 새로 확보해야 합니다. 협력업체가 여러 곳에 중복 투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분산의 안정성과 집적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번 정책의 첫 번째 기대 효과는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는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해도 지역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청년이 떠나면 지역에는 고령층 비율이 높아집니다. 학교가 줄어들고 상권도 약해집니다. 반도체처럼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첨단 산업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 청년이 남지는 않습니다. 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와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일할 곳도 있어야 합니다. 문화와 여가 환경도 필요합니다. 기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투자는 산업단지 정책이면서 정주 정책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대 효과는 지역대학의 변화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면 지역대학은 관련 학과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현장 실습과 채용 기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이 단순히 반도체 학과의 정원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교수와 실험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졸업생을 실제로 채용하겠다는 기업의 약속도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이 끝나면 학과도 사라지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기대 효과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입니다. 반도체 공장에는 수많은 소재와 부품, 장비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가스와 화학물질, 클린룸 장비와 계측기, 정밀 세정과 유지보수 업체도 필요합니다. 대기업이 들어온 뒤 지역 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한다면 산업의 수준이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기존 수도권 협력업체만 데려오면 지역 중소기업에는 기회가 거의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장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와 인증, 설비 투자와 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5극 3특 균형 성장을 위해 2026년 관련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 예산도 늘리고 기업당 지원 한도를 30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300억 원의 보조금만으로 입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세제와 전력요금, 용수와 토지, 규제와 인허가, 인력과 교통을 합친 종합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입니다. 기업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수익성과 경쟁력을 보고 투자합니다.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지을지는 향후 수십 년의 비용과 연결됩니다. 한번 지은 반도체 공장은 쉽게 옮길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투자를 요구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지역 반도체 투자 구상을 두고 정치적 목적과 관치경제 가능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의 선제적 투자 결정을 정쟁에 이용하며 지역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쟁을 끝내려면 기업의 자율성이 분명하게 확인돼야 합니다. 정부가 투자 지역과 규모를 먼저 정해서 통보한 것인지, 기업이 사업성을 검토해 자발적으로 제안한 것인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도 공개해야 합니다. 토지를 얼마나 싸게 제공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줄여주는지, 전력망과 용수시설에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업이 약속한 고용은 몇 명인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지역 간 갈등입니다. 호남과 충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검토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다른 지역에서도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이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왔다며 지역 홀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와 인재를 내세우며 투자 유치 경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팹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가 필요한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정치적 균형만 맞추려다 지역마다 비슷한 산업을 중복해서 만들면 모두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강점을 나눠야 합니다. 어떤 지역은 반도체 생산을 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첨단 패키징을 맡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설계와 소재 부품 장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같은 공장을 요구하기보다 서로 연결되는 산업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논쟁은 전력과 환경입니다. 지방에 발전소가 많다고 해서 전력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일반 공장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전력 안정성을 요구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장점이 있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전과 가스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력망을 결합해 안정적인 공급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 영향도 따져야 합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폐수와 폐기물, 대규모 토지 개발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주민의 생활 환경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 동의와 이익 공유가 필요합니다. 공장이 사용하는 전력과 물 때문에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논쟁은 투자 발표와 실제 집행의 차이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수십조 원 또는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건설 속도가 달라집니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둔화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기와 금리,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규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획은 세웠지만 착공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건물은 완공됐지만 장비 반입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총 투자액이 아닙니다. 첫 공장의 착공 시점입니다. 가동 시점입니다. 직접 고용과 채용 비율입니다. 협력업체 입주 숫자입니다. 정부는 발표 이후에도 실제 집행률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지방재정 부담입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면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먼저 돈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와 폐수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주택과 학교, 대중교통도 확충해야 합니다. 국가사업이라고 발표했지만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게 붙으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나친 세금 감면을 제공하면 정작 지방세 수입이 늦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유치 경쟁이 보조금 경쟁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 사전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지역 투자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조건은 기업의 사업성입니다. 정부가 강요해서 만든 공장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생산 비용과 물류, 전력과 인력, 고객 접근성을 검토했을 때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과 기업 경쟁력이 충돌하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됩니다. 둘이 함께 좋아질 수 있는 입지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반시설 선확보입니다. 공장 발표부터 하고 전력과 물을 나중에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전력 공급 계획, 용수 확보 계획, 폐수 처리 계획, 도로와 철도, 항공 물류 계획을 동시에 발표해야 합니다. 사업별 완공 시점도 맞아야 합니다. 공장은 완공됐는데 송전망이 연결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인재 정착입니다. 지역대학의 반도체 학과를 만든다고 전문 인력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기업의 현장 전문가가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학생은 졸업 뒤 실제로 채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숙련 인력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주택과 교육, 의료와 문화 환경도 갖춰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지역 공급망입니다. 대기업만 들어오고 지역 기업은 구경만 하는 구조여서는 안 됩니다. 지역 중소기업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에 참여하도록 기술과 금융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도 공동 연구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구매 계약까지 연결돼야 지역의 산업이 뿌리내립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투명한 인센티브입니다.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은 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투자를 약속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정해진 인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지역에서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성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정책입니다. 반도체 투자는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긴 사업입니다. 공장 하나를 계획하고 가동하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투자 지역과 정책이 달라지면 기업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여야와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장기 원칙에 합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조건은 수도권과 지방의 역할 분담입니다. 지역 투자를 늘린다고 수도권 산업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에는 연구개발과 본사 기능, 기존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새로운 생산과 에너지,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빼앗는 구조보다 하나의 국가 산업망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인프라는 고도화하면서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 발표하는 투자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 아니라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이 확정한 계획인지 봐야 합니다. 둘째, 정확한 투자 지역입니다. 호남과 충청이라는 넓은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업단지와 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전공정과 후공정의 비중입니다. 팹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패키징과 테스트 중심인지에 따라 투자액과 고용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투자 기간입니다. 수백조 원이 5년 안에 집행되는지, 20년에 걸쳐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비용입니다. 기업 투자액과 국민 세금으로 짓는 시설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역 채용과 협력업체 계획입니다. 몇 명을 고용하는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얼마인지, 지역 기업에 실제 납품 기회가 생기는지 봐야 합니다. 일곱째, 용인과 기존 지역 투자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역 투자가 기존 사업의 지연이나 축소로 이어진다면 기업과 협력업체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핵심 산업 투자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전략산업 다극화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와 기업은 용인 클러스터를 유지하면서 호남과 충청 등 지방에 추가 생산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가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투자액과 지역은 아직 공식 확정 발표 전입니다. 반도체 지역 투자가 성공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소비와 세입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과 산업시설 집중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하나만 세운다고 지역 균형 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과 용수가 필요합니다. 인재와 협력업체가 필요합니다. 주택과 병원,
학교와 교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자율적이고 경제성 있는 투자여야 합니다. 정치적 성과를 위해 입지와 투자 규모를 서두르면 기업 경쟁력과 국민 세금이 함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투자를 수도권에만 계속 집중하면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키면서 지방에도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장만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일자리, 교육과 주거까지 함께 분산해야 합니다. 이번 계획의 진짜 성적표는 발표되는 투자 총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착공한 공장이 몇 개인지, 지역 청년이 얼마나 취업했는지, 지역 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지방 인구 감소가 실제로 둔화했는지가 성공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을 지방으로 적극 분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업의 비용과 경쟁력을 고려해 기존 수도권 중심 클러스터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